네, 1.4 최소 공배수 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8과 12의 공배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8과 12의 공배수가 아닌 것을 고르려면 일단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겠습니다.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최대 공약수에서는 서로소가 되었을 때 이 녀석이 최대 공약수가 됐는데 최소 공배수는 배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와 3도 역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24가 바로 최소 공배수입니다. 근데 8과 12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인 24의 배수들이죠. 따라서 8과 12의 공배수는 24, 48, 7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과 12의 공배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24와 48이 아닌 16, 40 그래서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러면 다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중학교에서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2번과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과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여기는 2, 3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숫자 30의 배수를 구하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3이라는 소인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을 찾기 때문에 2의 세제곱 2에서 공통인 녀석 2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2가 지금 소인수가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2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만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배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인 소인수가 있었을 때 가장 지수가 큰 녀석을 바로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5의 제곱과 5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일 때는 가장 작은 지수 5를 썼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 소인수들 중에 지수가 큰 녀석의 소인수를 선택해서 이 녀석들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600이 됩니다. 자, 4번 16과 4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겠습니다.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고요. 40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입니다. 자, 공통인 소인수는 한 번만 곱해주면 되죠. 여기는 2는 16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2고요. 여기 있는 5는 40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5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들을 모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2의 4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죠. 지수가 큰 녀석 2의 4제곱입니다. 그렇죠? 2의 4제곱 곱하기 5인데 지수가 큰 녀석의 소인수의 지수와 그 다음에 5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80을 얻게 됩니다. 자, 3번. 자, 3번은 세수의 최소 공배수인데 자, 세수의 최소 공배수도 두 수의 최소 공배수로 구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2 곱하기 3의 세제곱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 지수가 가장 큰 것 2의 제곱 공통인 소인수 중에 지수가 가장 큰 것 3의 세제곱 그리고 7 이렇게 써주면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소인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은 756이 되겠습니다. 자, 4번 36, 60, 72의 최소 공배수는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36, 60, 72
6으로 나뉘어지죠. 6, 6, 30, 10, 10이고요. 2로 한 번 더 나눠집니다. 자, 최대 공약수에서는 3, 5, 6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지만 최소 공배수에서는 두 수를 나눌 수 있어도 한 번 더 나누지요. 3으로 나누면 1이 되고, 근데 5는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 쓰고요. 6은 2가 됩니다. 이제 1, 5, 2는 모두 다 공약수가 1밖에 없죠. 서로서. 대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곱할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만 되고요.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 녀석들도 다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 녀석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그 답은 3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활용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2cm이고 세로의 길이가 21cm,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빈틈없이 쌓는다. 최대 공약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쌓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배수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로의 길이가 12, 가로의 길이가 12고요. 세로의 길이가 21. 먼저 세로의 길이가 21. 높이가 6인 직육면체를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옆에도 쌓겠죠? 그럼 여기도 12가 될 겁니다. 몇 개를 쌓느냐? 몇 개를 쌓느냐? 결국에 12의 배수들이 될 거고요. 위로도 쌓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6이 되겠죠. 또 6. 몇 개를 쌓느냐? 6의 배수들입니다. 그럼 결국에 가로와 세로와 높이에 대한 얘기들은 결국엔 각각의 숫자들의 배수가 되는데 이렇게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들 거예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이면서 21의 배수가 되겠죠. 정육면체니까 그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이면서 21의 배수인 12, 21, 6의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2와 21과 6의 공배수를 구하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2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7은 그대로 내리고요.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7 해서 최소 공배수는 84가 됩니다. 12, 21, 6의 최소 공배수는 84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최소 공배수에 초점을 두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죠. 12, 21, 6의 공배수는 84의 배수니까 84, 128. 즉, 한 모서리의 길이가 84, 164네요. 168이요. 168. 한 모서리의 길이가 84인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68인 정육면체. 이런 정육면체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작은 블럭을 이용해서 쌓을 수 있는 정육면체들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84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문제의 조건이 달라진다면 최소 공배수인 84가 아니라 168이라든지 다른 252 같은 그런 녀석들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의 관계를 잘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1.4의 문제풀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